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IIHS 안전성 테스트 이런 거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유럽의 유로앤캡 테스트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KNCAP에서 올해 9개 차종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테슬라가 4등급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는 건데요. 테스트한 9개 차종 중에서 테슬라가 최하위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차라는 건데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9개 차종을 테스트한 결과 기아 EV3, 볼보 S60,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벤츠 E200이 자랑스럽게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도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이고 벤츠 GLB 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도 조금 아쉽지만 3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어떻게 4등급인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4등급을 받았고요. 모델 Y보다 안 좋은 차는 랭글러 하나.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가 꼴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뭐 위험한 거구만, 역시는 테슬라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도대체 어찌해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테슬라 모델 Y 사고 예방 안전성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점 만점에서 9.9점을 받았어요. 야, 대박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나? 지금 여러 항목이 있고 그 중에 한 항목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데 실제로 그 항목만 떨어졌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낙제점, 하나가 4등급이면 전체 종합 등급을 다 낮추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별이 2개가 4등급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예방 안정성이 4등급이면 전체가 4등급이다. 이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국영수 다 A뿔 받은 사람이 지구과학 같은 거 하나 C 받으면 국영수 다 시험 친 거 무효화하고 전체를 C로 매긴다는 제도인데 뭐지? 그런 점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문제냐, 지금 비상자동 제동 장치 기능에서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점수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차로 유지 지원 장치 안전성, 이게 빵점입니다. 놀랍죠?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 산타페, 벤츠 E클래스 전부 다 4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빵점인가? 지금 영상을 보면요, 영상으로도 일부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벤츠 E클래스 영상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 하다가 차선을 넘어가요. 아니, 차선을 밟았잖아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왜 4점이지? 절반 정도까지만 가면은 이게 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널널한 테스트인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 차로 중앙 유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나?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럼 빵점 맞잖아요. 테슬라에 이 기능이 없으면 빵점을 줄만 하죠. 근데 없나요? 아니죠.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죠. 심지어는 기본입니다. 이건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있다. 기둥 2개 땡기면 그냥 오토파일럿 되잖아요. 테슬라 유저 중에서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쓰는 거고 이걸 썼을 때 만족감도 상당히 높고 정말 잘 유지한다 라고 얘기들 하죠. 만약에 차로를 못 읽는다, 못 읽으면 삐삐삐삐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른 뭐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앞선 부분이다,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핸들 조향도 아주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들 보면 핸들이 잡아주는 건가 아닌가 조금 애매한 상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딱 이렇게 잡아요. 아주 또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뭔가 해주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램프 빠져나갈 때 이거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됐든 안정적으로 쫙 돌아 나갑니다. 고속도로 램프에서 불안한 느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차로 중앙 유지를 보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구나, 한 차원 높구나, 그냥 1등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테슬라의 다른 부분은 뭐 다 후지다고 쳐도 품질, 뭐 내구성, 뭐 소음, 진동 뭐 다 나쁘다고 쳐, 그냥 후지다고 해. 정말 후지다고 해도 핸들 조향만큼은 이건 정말 잘해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빵점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인가?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2021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테스트할 때 또 빵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째서 빵점을 받았는가? 그래 여쭤본 결과 다른 브랜드는 중앙 유지 장치를 켜는데
테슬라는 이 테스트를 할 때 오토파일럿을 끄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토파일럿을 왜 끄고 테스트를 하나요? 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차로 유지 지원 장치 평가는 속도가 65km/h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 65km로 쭉 통과하면서 그걸 테스트해야 되는데, 테슬라 오토스티어는 곡선이 이 정도 이상 각도가 되면 요건 위험한 상태니까 속도를 낮춰야 되겠구만 이라면서 속도를 65km 이하로 쭉 낮추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속도를 시속 80km로 진입하게 되면 쭉 낮춰서 65km 이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65km로 주행을 하면서 곡선에 들어가면 거기서 속도를 낮추니까 65km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오토스티어를 활성화했을 때는 주행 속도가 규정에 못 미치게 감속되니까 시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면서 빵점을 그냥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램프든 어떤 길이든 각도가 아무리 크든 그냥 65km로 세팅했으면 뭐 들이받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거 신경 쓰랬어? 신경 쓰지 말랬잖아. 테스트는 65km로 그냥 유지해서 그냥 돌아. 사고 나면 나는 거지. 우리 규정이 그건데 라는 겁니다. 요런 테스트 조건이 맞는 건가? 일단 뭐 이게 잘했고 못했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 테스트 조건에 맞춰서 운전하기를 바라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요?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거, 테스트라는 건 뭡니까? 안전 테스트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을 모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조건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시험인데, 지금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테스트. 이 조건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점수를 잃은 게 있습니다.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RCCA. 이게 빵점을 받았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 차가 후진을 할 때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차를 긴급 제동을 시키는 기능이에요. 아니면은 경고를 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다른 차들하고 테슬라 모델 Y가 둘 다 제동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고를 해주질 않아. 후측방에서 차가 올 때 그 차가 오는 쪽으로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거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규정이에요.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깜빡깜빡이 없어. 깜빡깜빡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라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그래서 요 직전에 이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요번 테스트에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테슬라는 OTA를 통해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후측방에 차가 오면 그 차가 오는 것에 맞추어서 여기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데 KNCAP에서는 그거 안 된다. 우리가 차를 구입한 시점이 2024년 4월인데 아무리 OTA로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했어도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건 우리가 반영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아서 후측방에서 차가 오는 거에 대해서 차가 비록 정지를 해주더라도 거기에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빵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규정이 그거니까 맞춰야 되지. 근데 OTA가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OTA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건가? 재평가를 해달라고 테슬라에서 테스트 비용을 추가로 낸다고 했는데도 일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번에는 그냥 발표를 하고 OTA 관련 업데이트는 이후에 재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뭐 개별 회사들을 다 맞을 수는 없겠죠. 뭐 다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 장치. 이것도 빵점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희한한 부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있잖아요. 그리고 30km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보통 써있죠. 근데 여기서 30km 표지판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요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요거 수입차 회사들 요거 어떻게 인지해? 요거 인지하는 수입차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무슨 일인지 이 한글을 인지하도록 바꿨어. 그러니까 벤츠는 굉장히 기특하죠.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한글을 인지 안 해요? 30km만 인지합니까? 그러면 탈락.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 이 GPS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지하면 탈락이고, 꼭 카메라를 이용해서 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요 글씨를 읽어야지만 합격.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빵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KNCAP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른 나라도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기아, 현대 뭐 이렇게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는 나라니까 미국 테스트 결과 보기도 좀 그렇고, 약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볼까요? 유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로엔캡 있죠. 유로엔캡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입니다. 유럽은 특히나 신뢰할 수 있는 게 여러 나라들의 연합이고 서로 경쟁 관계가 있어요. 아니 이태리 차가 저렇게 점수를 잡았어 이상합니다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 프랑스 차가 왜 저렇게 좋아요, 독일 차가 저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라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로엔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신력을 갖고 있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로엔캡을 한번 보면요, 지금 테슬라 모델 Y 굉장히 높은데요. 모델 Y, 모델 S 이 둘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 5개라서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대 테스트한 이 IIHS 역사 중에서 가장 안전한 차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점수를 갖고 있다라는 게 충격적인 건데, 특히 운전자 안전도를 보면 97%, 모델 Y가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고 예방 안전성 부분, 이건 98%, 압도적인 일입니다. 여태껏 자동차 역사상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4등급 받은 바로 그 항목입니다. 그 항목이 어째서 여기서는 압도적인 1위인가? 유로엔캡에서는 이걸 세이프티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0.3점을 감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현대기아는 어떤 수준인가? 이번에 테스트한 EV3는 아직 테스트가 없습니다. 아이오닉 6가 이전에 나왔는데 아이오닉 6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97%, 87% 굉장히 좋죠. 그런데 보행자가 66%? 야, 이건 너무 떨어졌죠? 사실 66%면 우리나라 KNCAP 기준으로 치면 이거 꽈락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별 2개? 별 3개? 이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뽑겠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차 아이오닉 6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다. 그런데 IIHS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보행자 안전 점수는 좀 낮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너네들이 봐라 라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평가해야지 맞죠. 사고 예방 안전성 90%,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보다는 역시 부족하다. 기아 EV6는 충돌 안전성 90%, 보행자 테스트는 60%. 조금 부족하긴 하죠. 사고 예방 안전성을 보면 87%. 사고 예방 안전성이 80%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긴 한데 등급으로 치면은 이게 별 4개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도 한번 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1등급 받은 차 또 뭐 있어요? 산타페 있네요. 산타페 점수를 보면 별 4개네? 산타페는 별 5개도 아니에요. 지금 별 4개라면은 어지간한 소형차보다 못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점수를 받는 차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1등급이라는 사고 예방 안전성 몇 퍼센트입니까? 69%. 별 3개에서 별 2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산타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는데 유럽에서는 왜 별 4개밖에 못 받습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충돌 테스트에서 현대가 지금 거의 다 굿을 받고 하나 정도 마지날, 하나 정도 어셉터블 받는 거, 이거면 정말 훌륭한 자동차예요.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 정도라면 이 업계 전체에서 진짜 A급,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회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나? 테슬라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렇게 훌륭한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테스트를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혹시 더미가 돼서 차 중에 하나에 타고 벽에 들이받아야 되면 어떤 차에 들어가서 앉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캐스퍼 일렉트릭이 3등급이고 테슬라가 4등급인데 테슬라에 안 타고 캐스퍼 일렉트릭에 타서 벽에 들이받을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캐스퍼 일렉트릭과 테슬라 모델 Y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 차라고 생각하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차를 탔을 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지금 이게 자신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련히 잘 만들어 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혹시라도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없길 바래요. 이렇게 위험한 차를 타시면 어떡해? 없으시겠지. 약간 기시감이 들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있었던 것 같잖아. KNCAP이 매년 뭔가 발표를 하는데 매년 발표할 때마다 세계의 충돌 테스트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묘한 결과를 갖고 와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 2021년에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차를 발표했는데 그때에도 테슬라 모델 3를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충돌 안전성, 보행자 부분에서 점수가 낮으면 종합 등급을 한 등급 낮출 수 있다라는 꽈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는 충돌 안전성 당연히 1등급입니다. 어떻게 부딪혀도 이 차만큼 안전한 차는 없죠. 그런데 보행자 충돌 안전 점수가 낮다. 그러면서 꽈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거 되게 재밌는 점이 유로엔캡하고 KN캡은 이 보행자 안전 규정의 테스트 방법이 똑같습니다. 점수 매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 심지어는 요 그림을 사용하잖아요. 요 그림을 사용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는데 요 그림도 똑같아. 요 칸을 저희가 세봤는데 칸도 똑같습니다. 근데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등급이 2등급이나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더 낮아졌느냐 여쭤봤지만 마땅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보행자 안전규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꽈락이다. 그래서 2등급이 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때 차로 유지 테스트도 했는데 이건 뭐 꽈락하고 관계없지만 그때 선제적으로 했던 차로 유지 테스트에서 당연히 빵점을 받았죠. 그때 당시 보행자 안전규정이 KN캡에서는 58% 그리고 유로엔캡에서는 74%. 물론 74%라고 해서 정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58%?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 정도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것이냐? 어차피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갖고 똑같이 테스트하는데 어째서 차이가 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제도가 계속 바뀌어요. 2022년이 되면서 여러가지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는 사고 예방 안전성 점수가 낮아지면 꽈락이 된다. 그때 당시 폴스타 종합점수 합산 점수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 안전성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수치를 대입하더니 4등급이 되고 말아요. 아니 볼보에이스 차량이어서 충돌 안전성 당연히 제일 좋고 차로 유지, 긴급 제동 정말 잘 되는 자동차인데 이게 어떻게 4등급이 되나. 당시 KGM에서 내놓은 토레스하고 비교됐는데 토레스보다 종합점수, 합산점수는 더 높아요. 근데 꽈락 때문에 토레스는 2등급이고 이 차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써있어요. 여기 그래프에는 1등급 영역에 들어있어. 그런데 4등급이라고 써있어. 이 자체가 모순이야. 이 자체가 모순인데 밑에 써있습니다. 종합점수는 84.4점으로 1등급에 해당되나 사고 예방 안전성 점수 꽈락으로 4등급이 부여됨. 점수가 있고 전혀 다른 등급을 말할 거면 이 등급은 왜 있는 거야? 야 꽈락이란 제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막 아우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기준이 뭐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이번엔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는데 더 이상하게 바뀌어요. 충돌안전, 보행자, 사고예방 요 3개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종합등급으로 그냥 줘버린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도요타 라브4가 사고예방 안전성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라브4도 지금 1등급이에요. 83.7점인데 옆에 3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대체. 굉장히 우수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등급 3등급. 아니 후진에서 멈췄어 게다가. 이게 뭐가 떨어진 거야? 도요타 라브4 지금 영상 중에는 지금 감점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좀 웃긴 게 보행자 안전 따로 나누고 차량 따로 나눠요. 그래서 차량은 사고 예방 안전성이고 보행자는 외부 보행자 안전성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해도 그래도 꽈락이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어딨어. 아무튼 그런데 도요타 라브4를 보면 지금 영상 중에 단 하나도 실수를 안 하거든요. 적어도 이분들이 올려놓은 것만 봤을 때는 그냥 에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기서 점수를 깎을 거면 그때 에러 났던 걸 보여줘야지. 근데 에러 났던 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냥 만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선지 이걸 꽈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쉐보레 트랙스보다 이 차가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트랙스는 2등급, 이 차는 3등급이 되고 맙니다. 트랙스 충돌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보행자 라브4는 안 박죠? 안 박죠? 안 박죠? 안 박아요? 안 박죠? 요거 하나 박았네? 트랙스는 보행자 보세요. 박죠? 박죠? 어린이? 박죠? 2명 박았네? 또 박았네? 3명 다 박았네 야간에는? 아니 이게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얘는 2등급이고 라브4는 어째서 3등급이냐. 이게 도대체 좀 황당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종합등급을 다 그걸로 줘버리는 제도가 작동됐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GD가 10점이면 국영수 아무리 100점을 받아도 모두 10점이다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간다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충돌 테스트 뭐하러 합니까?
충돌 테스트 왜 하셨어요? 굳이? 충돌 테스트에서 차 부수고 뭐 뒤에서 받고 뭐 옆에서 받고 뭐 차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얼마나 썼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자동차 긴급 제동하고 차로를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본인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만 테스트할 거면 그런 테스트 뭐 하러 한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국 4등급 나왔는데 딴 거 아무리 잘 받아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 의견대로 안 만들어 왔으면 4등급인데. 아니 저는 이게 뭐 무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절약하면 좋잖아요. 이거 다 세금인데 세금을 왜 굳이 충돌 테스트 하는데 왜 세금을 다 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힘드시잖아. 힘든데 왜 굳이 그걸 맨날 가서 충돌 테스트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그냥 이거 긴급 제동하고 차로 제대로 가나 못 가나 요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앞으로도 이거 테슬라 잘 안 될 텐데 그냥 4등급 계속 주세요. 뭐 테스트를 뭐 합니까? 굳이 하지 마세요. 주니퍼 안 나왔지만 주니퍼 4등급입니다. 4등급.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4등급이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어떤 점수를 받았나 한번 살짝만 보도록 할까요? 안전도 종합 등급. 요거는 뭐 그래프도 없네. 점수도 없고 그냥 4등급이라고만 덜렁 써놨네요. 그리고 기사 제목은 당연히 테슬라는 꼴찌라고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KNCAP에는 아주 독특한 꽈락 제도가 있는데 이 꽈락 제도를 통해서 매년 피해를 입는 차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피해 입는 차들이 특정 차종에 국한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에 그런 차 있나?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100% 수입차. 그것도 벤츠, BMW는 그런 피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꽈락되는 브랜드를 보면 테슬라, 도요타, 폴스타, 그리고 옛날에는 르노 코리아도 QM3를 한번 수입한 적이 있는데 이 QM3 수입하는 경우 그때도 꽈락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실제로 등급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특정 차종의 등급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꽈락 제도를 만든 게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테스트가 지엄한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에 맞춰서 와야지, 지금 코리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내년에는 테슬라가 또 점수를 못 받게 될 가능성, 5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배터리 안전 기능 평가. 요번에는 요거를 평가 기준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배터리 자체가 안전한지를 내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테슬라는 점수 굉장히 잘 받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배터리 경고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아주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도 배터리 팩이 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뭐 별 문제 아니었어요. 뭐 무슨 연기가 나거나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행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배터리 점검을 받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배터리 점검을 받았더니 이걸로 배터리를 교환해 드릴게요 라면서 새 배터리로 완전히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경고는 스마트폰으로도 해주고 차에서도 경고가 뜨고, 그리고 뭐 테슬라 센터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으로 만들어졌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KNCAP을 무시하는 겁니다. 테슬라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코리아 시스템에 안 맞으면 꽝이지. 코리아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모니터링 시간이 몇 시간간 기준이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 기준을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차주한테 이걸 알려주느냐? 그리고 관련 기관 119에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EV3 캐스퍼는 별을 4개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별 몇 개 받았나? 2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기준을 현대기아에 딱 맞도록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는 별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보고서 테스트라는 게 좀 공정하고 더 안전한 차를 사고 안전한 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고 있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참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꼴찌했네, 와 우리 안 안전한 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외국엔 없지 않을까. 테스트의 신뢰도는 공정성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테스트가 정말 공정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를 보면 오로지 한 가지 방향성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숙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기차가 아니죠.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수입 전기차, 아무리 환경을 더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입 전기차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차를 살 수 있다고 해도, 더 안전한 차를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수입 전기차는 절대로 한 대도 안 팔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가면 굉장히 비난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외국 기업들 차 잘 팔리게 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 너는 매국노 아니냐? 아니, 미국이나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야지 맞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 말이 맞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죠. 저도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기아 차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면 더 좋습니다. 미국, 중국이 저렇게 불공평하게 하는데 우리도 불공평하게 가야지. 우리가 뭐 어디 속국이야? 우리가 미국한테 뭐 눈치 봐야 돼? 당연히 눈치 안 보면 좋죠. 안 보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입장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몇 대 팔립니까? 17만 대 수준입니다. 지금 수입차 1위라고 하는 테슬라도 채 3만 대를 못 팝니다. 200만 대 시장에서 3만 대도 못 파는데 이게 뭐라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170만 대 팔립니다. 중국은 전기차가 무려 1000만 대가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으나 싫으나 자동차의 80%를 미국, 유럽,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너 우리한테 불공평하게 했네? 너네 미국에 관세 때린다. 너네한테 보조금 못 받게 한다. 너네 지금 안전하지 않네. 테슬라 되게 위험한 차네. 라고 우리가 평가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러세요 라고 할까? 그러세요 그럴까? 아니 그럼 너도 관세? 라고 하지 않을까? 서로 못 팔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나라 17만 대 시장이고 미국은 170만 대 시장이라니까. 지금 트럼프 안 그래도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긴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다 이러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면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뉴스도 있었죠. 물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복 관세라는 걸 정말 맞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몇 대가 팔린다고 해도, 지금 외국차 몇 대가 팔린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누가 봐도 뭔가 불공정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건 너무 하수의 행동이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요.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가 제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외국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안 주고 절대 한 대도 내주지 않고 외국 자동차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특히 환경부,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은 친환경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경쟁 자체를 기업들과 시장 경제에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차였네? 아니 뭐 어떤 차가 또 좋은 차였네? 이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테슬라 쇼크라든지 어떤 쇼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이지 완전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각성을 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시장에서 어떤 차와 맞붙어도 우리나라 전기차가 세계 유수의 모든 전기차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키워주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기 원하며 한 해의 끝 새로운 시작, 모두의 미소로 가득 채워 모카 직원